조선의 왕자들이 죽어가던 날 궁궐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1506년 9월 창덕궁 한 구석에서 4명의 어린 생명이 쓰러져 갔죠. 가장 어린 아이는 6살, 가장 큰 아이도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죄라고는 단 하나, 폭군 연산군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끔찍한 일을 막으려 했던 사람이 바로 새로 왕이 된 중종이었다는 점이죠. 권력의 잔혹함은 때로 상상을 초월합니다. 정치적 변동이 한 가족을 완전히 파괴하는 데는 단 하룻밤이면 충분했고, 어린 생명들을 앗아가는 데는 22일이면 충분했죠. 이것은 단순한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자식들을 잃어가는 절망적인 드라마였고, 한 삼촌이 조카들을 구하려다 실패하는 비극이었으며, 조선이라는 나라가 스스로의 원칙을 저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1506년 9월 2일부터 24일까지 그 비극적인 22일 동안 벌어진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피로 얼룩진 권력투쟁 속에서 희생된 4명의 어린 왕자들, 그들을 구하려 했던 왕,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막지 못한 조선이라는 국가의 이야기입니다. 연산군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한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그리고 이돈수였죠. 이들은 각각 다른 성격과 재능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아이인 폐세자 이황은 1498년 겨울에 태어났습니다. 연산군과 폐비 신씨 사이에서 태어난 적장자였죠. 실록에는 그의 성품이 차분하고 굳세며 엄숙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할아버지 성종을 닮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총명했습니다. 연산군은 이 큰아들을 무척 아꼈습니다. 어느 날 경회루에서 잔치를 열며 흥청들과 함께 음악을 연주하던 중 연산군이 세자를 불러 물었습니다. 내가 죽은 뒤에도 이들을 잘 돌보겠느냐고. 그런데 뜻밖에도 어린 이황은 아버지의 물음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이 일로 세자를 꺼리게 되었다고 하죠. 어쩌면 어린 이황은 벌써부터 아버지의 잘못된 길을 알아차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아들은 창녕대군 이성이었습니다. 1500년 여름에 태어난 이 아이는 연산군이 가장 아꼈다고 전해집니다. 정실부인 신씨의 소생으로 연산군은 이 아들을 위해 특별히 승지 김감에게 쌀 15섬을 주며 보양을 맡겼을 정도였죠. 세 번째는 양평군 이인이었습니다. 1498년 늦가을에 태어난 이 아이는 후궁 폐숙 이정희의 소생이었습니다. 비록 후궁의 자식이었지만 연산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왕자의 대우를 받으며 자랐죠. 마지막은 이돈수였습니다. 그의 정확한 나이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다른 형들과 함께 어린 나이였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4아이들은 1506년 9월 2일 이전까지는 평범한 왕자들이었습니다. 궁궐에서 뛰놀고 스승들에게 학문을 배우며 때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저 어린 아이들이었죠. 그들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될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1506년 9월 2일 새벽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박원종, 성이안, 유순정을 비롯한 반정 세력이 연산군을 몰아내고 그의 이복 동생인 진성대군을 새 왕으로 옹립한 것입니다. 바로 중종 반정이었죠. 반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지친 백성들과 신료들 모두가 반정을 환영했습니다. 연산군은 별다른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체포되어 강화도로 유배되었죠. 그의 후궁들은 거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고 측근들은 모두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산군의 자식들이었습니다. 특히 아들들이 큰 문제였죠. 딸들은 왕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냥 두었지만 아들들은 달랐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이들을 내세워 왕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정 공신들은 곧바로 연산군의 아들들을 처형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후환을 막기 위해서는 어린 왕자들이라도 모두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저항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새왕 중종이었습니다. 중종은 조카들의 처형을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실록에는 중종이 아이들이 아직 어린데다가 형세가 고단한 점을 들어 처벌을 반대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조카들을 죽이는 행위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런데 중종의 이런 반대에는 단순한 인정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의 법도상 16세 미만의 아이들은 설령 역적의 자손이라 하더라도 사형에 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형이라고 해봐야 노비로 만드는 것이 전부였죠. 그렇다면 반정 공신들은 왜 그토록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원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훗날 누군가가 이 왕자들을 왕으로 추대하려는 세력이 결집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역사상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큰아들인 폐세자 이황은 더욱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연산군의 적장자였고 총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연산군의 친남인 신수군조차도 임금은 비록 포악하나 총명한 세자를 믿고 살겠다고 말했을 정도였죠. 중종과 반정 공신들 사이의 갈등은 9월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중종은 끝까지 조카들을 살리려고 노력했지만 반정 공신들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그들은 왕위의 안정을 위해서는 어린 왕자들의 죽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죠. 드디어 9월 24일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중종은 더 이상 신하들의 압박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반정 공신들의 강력한 요청을 끝내 수용하고 말았죠.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조카들에 대한 애정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카들의 사형을 허락하면서도 장례만이라도 제대로 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날 4명의 어린 왕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폐세자 이황 8세, 창녕대군 이성 6세, 양평군 이인 7세, 이돈수. 그들은 모두 사약을 받고 죽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이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어린 이성은 아마도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총명했다는 이황은 혹시 자신의 운명을 예감했을까요? 이인과 이돈수는 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의 죽음은 조선 역사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조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 생명들을 죽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단지 잘못된 아버지를 둔 것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었습니다. 연산군은 12월 6일 강화도에서 3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정이 일어난 지 2달 만의 일이었죠. 그는 어린 자식들을 잃은 슬픔과 자신의 몰락한 처지를 견디지 못하고 화병으로 죽었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자식들에 대한 그리움이 그를 괴롭혔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조선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첫째, 법치주의의 후퇴였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고 법과 도덕을 중시하는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 아이들을 죽인 것이죠. 이는 조선의 정치 체제가 가진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둘째, 왕권과 신권의 갈등이었습니다. 중종이 조카들을 살리려고 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압박에 굴복한 것은 당시 왕권이 얼마나 제약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죠.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중종은 반정 공신들에게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셋째, 정치적 보복의 잔혹함이었습니다. 연산군의 폭정에 대한 분노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분노가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치적 보복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역사를 되돌아보면 다른 선택지들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을 멀리 유배 보내는 방법이 있었죠. 실제로 조선 역사상 왕족들을 섬으로 유배 보내 일생을 그곳에서 보내게 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왕위에 대한 위협은 제거하면서도 어린 생명들은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왕자들을 민간인으로 강등시켜 평민으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족의 신분을 박탈하고 일반인으로 만들면 정치적 위험성은 크게 줄어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정 공신들은 이런 온건한 방법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확실한 제거만이 답이었죠. 이 비극 속에서도 주목해야 할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폐비 신씨입니다. 연산군의 왕비였던 그녀는 두 아들 폐세자 이황과 창녕대군 이성을 잃었습니다. 신씨는 평소 신량하고 후덕한 인품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반정 후 신씨는 폐비로 강등되었지만 중종의 배려로 유배되지 않고 한양에 머물며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아들을 잃은 그녀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씨는 1537년까지 살았습니다. 그녀는 죽는 날까지 31년 동안 죽은 아들들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죠. 5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4명의 어린 왕자들의 이야기는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권력의 무책임함입니다. 연산군의 폭정이 결국 자신의 어린 자식들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권력자의 잘못된 선택이 가족에게까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이는 권력을 가진 자가 얼마나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정치적 보복의 한계입니다. 연산군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이 무고한 어린 생명들에게까지 미친 것은 정치적 보복이 가져올 수 있는 최악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아무리 정당한 분노라 해도 그것이 무고한 이들에게까지 향한다면 정의가 아닙니다. 셋째, 법치주의의 중요성입니다. 조선은 스스로 정한 법을 어기고 어린아이들을 죽였습니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법을 무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넷째, 개인의 존엄성입니다. 어린 왕자들은 개인으로서의 선택권을 전혀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계산의 도구로 취급되었을 뿐이죠. 이는 모든 개인이 자신만의 존엄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줍니다. 1506년 9월 24일의 비극은 조선 역사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교훈도 남겼습니다. 권력의 책임, 법치주의의 중요성, 정치적 보복의 한계, 개인의 존엄성, 이 모든 것들이 어린 왕자들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이야기를 되돌아보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비극을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는 그 권력이 가져올 수 있는 결과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하고 정치적 분노도 무고한 이들에게는 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권력자든 평민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소중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치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희생되어서는 안 됩니다. 폐세자 이황, 창녕대군 이성, 양평군 이인, 이돈수, 그들의 이름은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이 꿈꾸었을 미래는 영원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자라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지, 어떤 일을 했을지, 어떤 가족을 이루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비극을 교훈 삼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권력의 무책임함을 경계하고 정치적 보복의 한계를 인식하며 모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506년 9월 24일에 세상을 떠난 4명의 어린 왕자들에게 우리가 바칠 수 있는 최고의 추모가 아닐까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역사 공부의 의미입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다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그 다리 위에서 소중한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화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